세 번째, 혁신을 위한 성장 전략, 성장 벡터. 차별화 전략 가운데 최고의 전략은 발명이나 혁신에 의한 차별화일 거다. 마케팅 제1의 원칙이다. 여기서 말하는 혁신은 일반적으로 기술의 혁신을 의미하기는 하지만 유통 경로의 혁신, 새로운 시장의 창출 같은 것을 포함할 수 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활에 필요한 제품을 소유하고 있고 기업도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새로운 시장의 발견은 혁신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경쟁 전략이 경쟁에 영향을 주는 환경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면 혁신을 통한 성장 전략은 자신이 내부에서 경쟁력을 찾으려는 노력이라고 할 수가 있다. 물론 이 둘은 늘 함께 고려해야 할 것들이다. 성장 전략을 유형화시키는 데는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다. 이 성장 기회를 찾아내는 유용한 도구 중에 하나가 경영 전략의 초기 학자인 앤소프의 성장 벡터 모델이다. 앤소프는 기업 전략, 코퍼레이트 스트레치라는 책을 통해서 제품을 신제품과 기존 제품으로 나누고 시장을 기존 시장과 신시장으로 나누어 2x2 매트릭스로 성장 전략을 유형화시킨 모형을 선보인 바 있다. 우리는 여기에 신기술로 만들어진 상품이라는 하나의 카테고리를 하나 더 추가하기로 하자. 디지털 기술이 주도하는 사이에 살고 있으니 말이다. 그렇다면 앤소프의 2x2 매트릭스는 이제 2x3 매트릭스가 될 거다. 이 매트릭스는 우리가 추구하는 사업의 모든 유형을 망라하게 된다. 이 매트릭스에서 시장 침투 전략, 즉 펜트레이션은 기존 시장에서 기존 제품을 더 많이 판매하여 성장을 꾀하는 전략을 말한다. 시장의 선도자들이 할 수 있는 성장 전략일 거다. 시장 개척 전략은 즉 마켓 디벨롭먼트는 기존 제품을 가지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여 성장을 도모하는 전략이다. 마케팅의 제2의 원칙에 해당한다. 잠재적 시장을 발견하고 새로운 유통 경로를 개척하여 시장을 개발하는 종류의 것이다. 제품 개발 전략은 기존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잠재적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여 성장을 도모하는 전략으로 결국은 마케팅 제1원칙에 해당한다. 기존의 제품을 개선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블루오션이 사례로 들고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실제로 찾아간 곳은 진정한 의미의 신시장이 아니라 다른 시장에 들어간 것이다. 캐나다의 시르크 디 솔레이유는 서커스 시장의 상품을 조금 바꾸어 연극과 뮤지컬 쇼의 시장으로 들어갔다. 그 시장에서는 조금 색다른 상품이었다. 다학화 전략은 현재의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다른 분야에서 새로운 시장 기회를 발견하는 것으로 마케팅 제3의 원칙, 시장 세분화에 해당한다. 이제 신기술에 의한 제품으로 기존 시장에 진입할 수도 있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도 있다. 모두 마케팅 제4의 원칙에 해당한다. 만약 신제품을 가지고 새로운 시장에 진입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블루오션에서 말하는 진정한 블루오션을 찾게 된다. 그 바다에 충분한 고객을 끌어모으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긴 하다. 고객 없이 나 혼자 즐기는 블루오션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신상품이란 과연 어떤 제품을 말할까? 단순하게 생각해서 새로 나온 제품들은 모두 신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제품을 변형하거나 개선 또는 확장을 통해 제품 개발을 신상품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 이에 반해서 소비자가 생각하는 신상품은 최초의 것이라고 인식하는 것들이다. 다시 말해서 마케팅 제1, 2, 3, 4, 5 원칙을 지켜낸 제품들이다. 이런 제품은 시장에 나와 있는 제품의 10%가 안 된다. 우리의 확장된 앤소프의 성장 벡터에서의 신기술 대체품과 첨단 기술 상품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리고 그것들은 혁신에 의한 만들어진 것이다. 클레이튼 크리스텐슨과 마이클 레이너는 그들의 공저 성장과 혁신, 더 이노베이터 솔루션에서 혁신을 존속적 혁신과 파괴적 혁신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존속적 혁신은 레드오션에서 살아남기 위한 혁신을 말한다. 이런 종류의 혁신이 일어난 이후에도 기존의 사업과 기존의 고객은 그대로 존속한다. 비록 그것이 제품의 업그레이드를 통한 것이라도 그렇다. 그래서 존속적인 혁신이다. 앤소프의 제품 개발 전략이 여기에 속할 것이다. 따라서 기존 고객들이 요구하는 기술이나 성능의 개선으로 이루어지는 혁신이라고 할 수가 있다.
반면에 파괴적 혁신은 블루오션을 만들기 위한 혁신이며 미래의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혁신이다. 이런 혁신은 간혹 자신의 시장을 포함한 기존 시장을 파괴하고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파괴적 혁신이다. 파괴적 혁신은 원래 기술 개발에 의한 혁신을 의미하지만 제품의 가치와 시장 영역에 대한 혁신을 포함하고 있다. 파괴적 혁신이라고 해서 꼭 새로운 것을 발명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핸드폰의 경우에 오히려 새로운 기능을 모두 제하고 오직 전화를 걸고 받는 기능만으로 저렴한 상품을 만드는 것도 혁신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경쟁자들이 가지 않은 시장이기 때문이다. 이 또한 새로운 시장의 창출이라고 할 수가 있다. 크리스텐슨과 레이너는 일본 기업의 사례를 들었다. 일본 기업이 80년대에 세계적인 리더가 된 이유는 그들의 경쟁 전략 덕분이라고 말한다. 그들의 기본 전략은 외국의 기업을 벤치마킹하고 그들을 따라잡기 위한 전략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일본 기업은 당황하고 있다고 말한다. 세계 최고의 수준에 있는 일본으로서는 따라잡을 그리고 벤치마킹할 모델이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즉 파괴적 혁신이 부족했다는 말이다. 어떤 의미든 기업에게는 존속적 혁신과 파괴적 혁신 모두 필요한 전략이다. 많은 경우 기술 개발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기업들은 오랫동안 연구 개발 즉 R&D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물론 우량 제품을 만들어 시장에 내놓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연구 개발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이 R&D는 매우 위험한 전략이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비용은 둘째 치고라도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너무 빨리 신제품을 내놓아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남보다 조금 늦게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다. 신제품을 개발하여 제품을 출시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요구된다. 더 심각한 것은 오랜 기간과 투자를 통해 개발한 기술이 나오자마자 다른 기업이 그 기술로 상품을 출시하는 경우다. 따라서 R&D와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 바로 A&D, Acquisition and Development와 C&D, Connect and Development다. A&D란 기술 자산을 가진 기업을 인수해 신기술을 확보하는 경우를 말하고 C&D란 대학, 연구소, 벤처 기업은 물론 경쟁 기업과도 네트워크를 형성해 신기술을 획득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혁신을 통한 성장도 결국 타이밍이며 시간의 싸움이기도 하다. 네 번째, 포트폴리오 전략 BCG 매트릭스. 불확실성이란 기업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고 그 불확실성에서 위험은 탄생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기업은 그 위험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예측한다. 포트폴리오 이론은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로 단순화할 수가 있다. 그리고 자산이 집중됨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자산을 분산 투자하라고 조언한다. 1952년 해리 마코위치가 포트폴리오 선택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이 논문이 재무관리에서 하나의 커다란 장을 열었다. 그 공로로 마코위치는 그로부터 40년 뒤에 노벨상을 받았다. 이 포트폴리오 이론 덕분에 위험이라는 보이지 않는 실체를 세상 밖으로 끌어내어 위험을 분해하여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과장되게 표현하면 마코위치 이전에는 투자를 할 때 수익률만 고려했다. 아마도 위험이라는 것을 사업가들의 머릿속에 가지고 있기는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마코위치가 수익률 뒷면에 위험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증명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서 증명이라는 것은 수학적인 증명을 말한다. 그리고 이제 이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주식 수익률은 일정하더라도 주식을 다양하게 구성하면 위험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다. 마코위치는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위험과 줄일 수 없는 위험으로 구분하였다. 회피할 수 없는 위험을 체계적 위험, Systematic Risk라고 불렀다. 따라서 회피할 수 있는 것은 비체계적 위험, Unsystematic Risk가 된다. 체계적 위험은 시장 전체가 같이 움직임에 따라 발생하는 위험을 말한다. 이런 위험은 분산이 불가능하다. 반면에 비체계적인 위험은 하나의 투자나 사업의 고유한 위험이다. 원하면 피할 수 있게 된다. 줄일 수 없는 위험은 어쩔 수 없지만 줄일 수 있는 위험은 제거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을 더 자세하게 이해하게 되었다. 여기서 줄일 수 있는 위험, 즉 비체계적 위험이란 현명하게 행동하면 줄일 수 있는 위험이기 때문이다. 그 방법이 바로 분산 투자이다.
간혹 우리가 비체계적 위험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왜냐하면 고위험 고수익의 원칙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서도 어떤 위험을 선택하고 있는지는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사실 선택과 집중 그리고 분산은 투자와 자산 관리에 있어 항상 논쟁거리였다. 기업의 사업 포트폴리오도 이러한 논쟁에서 자유롭지는 못하다. 사업 포트폴리오와 집중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포트폴리오는 사업 집중에 따른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자원의 분산으로 인해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포트폴리오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위험과 분산을 강조한다. 자본시장의 효율적이라고 믿는 효율적 시장의 신봉자들은 위험에 대한 분산은 기업의 투자자들, 즉 주주들이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자금 조달이라는 지식 세계에서 언급한 것이 이것이다. 효율적 시장이라는 가정하에 이론적으로 기업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나 개인이 직접 하거나 관계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다. 그렇다고 기업이 어렵게 되면 효율적 자본시장이 우리를 도와주지는 않는다. 실제로 1970년대 경영 전략에서는 제품 포트폴리오 매트릭스가 전략 분석의 가장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었다. 포토도 사업부 수준의 경쟁 전략이 경쟁사와 어떻게 경쟁해서 이길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면 기업 전체 수준의 기업 전략은 사업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고 조정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말하고 있다. 여러 사업부를 갖고 있거나 하나의 사업부라도 여러 제품을 취급하고 있는 경우 조직의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는 것이 유리한가를 결정해야 한다.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 의하면 1970년대 초에 개발된 BCG 매트릭스는 이러한 자원 배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용한 도구가 된다. BCG 매트릭스는 시장 성장률과 시장 점유율로 만들어진 2x2 매트릭스다. 시장 점유율은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판매액의 비율이다.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사업의 리더라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높은 시장 성장률은 적어도 판매액에 있어 연간 10% 정도의 성장을 의미한다. 저수에 속하는 사업 단위는 시장 성장률은 낮지만 상대적 시장 점유율은 높다. 이미 많은 투자를 해놓은 성숙된 시장이므로 새로운 투자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반면에 매출이 크기 때문에 기업에 많은 유동자금을 공급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속한 사업 단위를 저수라고 부른다. 저수가 우위를 공급하는 것과 같이 기업에서 자금을 공급하기 때문이다. 별은 시장 성장률과 시장 점유율이 모두 높아 별처럼 희망을 주는 사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성장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한 사업이다. 단기적으로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주력 사업이 될 수가 있다. 퀘스천 마크 물음표는 시장 점유율은 낮으나 성장률이 높은 사업이다.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투자가 요구된다. 이들이 성공하면 별이 될 수가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사양 사업으로 전락하게 될지도 모르는 사업이다. 너그 개는 시장 점유율과 시장 성장률이 낮기 때문에 조건이 나빠지면 점차 처분되어야 하는 것들을 말한다. 기업의 모든 사업을 BCG 매트릭스에 표시하면 그 기업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한눈에 볼 수가 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사업이 저수에 위치해 있다면 기업의 자금 동원 능력이 상당히 좋은 상태로라고 짐작해 볼 수가 있다. 반면에 대부분의 사업들이 개에 위치하고 있다면 기업의 유동자금이 부족하고 미래의 성장도 보장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고 판단하게 된다. 기업의 가장 이상적인 상태는 저수에 큰 사업이 몇 개가 있고 별에 다수의 사업이 존재하는 경우일 거다. 이처럼 BCG 매트릭스 투자를 지속할 사업, 단순히 유지해야 할 사업, 그리고 정리해야 할 사업 등 기업의 이상적인 포트폴리오를 단순하여 보여주고 있다. 이 BCG 매트릭스의 단순함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발된 분석 방법으로 GE의 맥켄지 매트릭스라는 것이 있다. 3x3 매트릭스는 산업의 매력도, 즉 인더스트리 어트랙티브니스와 경쟁력 엔터프라이즈 스트렝스라는 두 차원에서 사업을 평가하게 된다. 환경에 대한 평가와 기업의 강점과 약점을 대응시키는 것이므로 비교적 많은 전략적 시사점을 이끌어낼 수가 있다. 물론 GE의 맥켄지 매트릭스와 BCG 매트릭스 모두 사업 포트폴리오에 대한 단순한 시각을 제공한다. 그러나 너무 단순화된 분석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예비 판단 자료로 사용되어야 한다. 바람직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미래의 경쟁력과 사업 간의 시너지 효과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